여러분, 만약 결혼한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5억 원을 해오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다. 으름장을 놓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건 제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났죠. 결혼식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오니 거실 커튼은 아직 닫혀 있어 집안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앞에는 미역국 한 그릇, 오이무침 한 접시, 그리고 간장 장조림이 놓여 있었죠. 딱 봐도 별로 입맛이 당기지 않는 아침상이었어요. 깼으면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밥 먹고 할 얘기가 있으니.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숟가락으로 국을 휘휘 젓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는 식탁으로 다가가 제 수저를 집으려는 순간 시어머님이 갑자기 손을 휙 휘둘렀습니다. 하악! 소리와 함께 제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수저는 타일 바닥을 미끄러져 소파 다리 밑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다가 허리를 숙여 수저를 주우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지 마라. 하나만 묻자. 네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가 고작 그게 전부니?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저는 허리를 펴고 섰어요. 마음이 불편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 전에 제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현금 8천만 원이 있어요. 이 정도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민준 씨에게도 전부 말했고 혼전 재산 공증까지 마쳤어요. 공증? 그깟 종이 쪼가리가 밥 먹여주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지난달에 결혼하면서 혼수로 현금 2억에 5천만 원짜리 차까지 해왔다더라. 그런데 넌 고작 낡은 아파트 한 채랑 8천만 원. 그걸로 내 아들이랑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때 분홍색 잠옷을 입은 아가씨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말했죠. 엄마, 새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크게 해? 아가씨는 식탁으로 다가와 오이무침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는 우물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새언니, 우리 엄마 말이 맞아. 혼수가 너무 적긴 하다. 우리 오빠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이 정도 가져온 거 소문나면 우리 집만 우스워져. 너무나도 당당한 아가씨의 얼굴을 보니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돈 벌어서 집 산 건데 그게 왜 민준 씨에게 부족하죠? 아가씨는 나중에 결혼할 때 시댁에 얼마를 해갈 생각이세요? 제 질문에 아가씨는 입에 있던 오이를 씹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다르지. 나는 여자고 그 사람은 남자니까. 당연히 남자가 돈을 써야지. 아우, 어머, 그럼 저도 여자인데 왜 제가 댁에 돈을 바쳐야 하죠? 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아가씨를 무시한 채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수 문제는 결혼 전에 민준 씨와 이미 다 이야기 끝낸 부분이에요. 민준 씨도 동의했고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앤 뭘 몰라. 뭘 아냐고. 시어머니가 식탁을 내리치자 국그릇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아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라고. 오늘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친정 가서 5억 원을 더 받아오든가 아니면 이 결혼 물러. 내 아들이 너처럼 쪼잔한 여자랑 살게 할 순 없어.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5억 원이라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어디서 5억 원이 나오겠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세요. 네가 어디서 구해오든 난 상관 안 해. 무조건 5억이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돈 못 가져오면 이 집에서 살 생각 꿈도 꾸지 마. 내가 매일같이 눈칫밥을 먹여줄 테니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싸우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슬쩍 만져 측면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설정해둔 기능이었죠.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수저를 주워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부모님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화 푸시고 오늘 중으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그게 현명한 생각이지. 당장 전화해서 물어봐. 3일 안에 돈 붙이라고 하고, 안 그러면 민준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테니 이 집에서 살 생각도 마. 그때 박민준 씨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분명 우리 대화를 다 들었을 텐데 그는 그저 머리만 극적이며 식탁에 앉아 국을 풀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 씨한테 그만 좀 해요. 말로 좋게 해요. 서연 씨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5억 원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저를 감싸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다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들이 5억을 원한다고? 어림도 없지.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고 김 변호사님께도 연락해야겠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해. 절대로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아침 식사가 끝나자 민준 씨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끼어있기 싫어서 도망치는 게 뻔했죠. 그가 나가자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결혼식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분홍색 풍선은 바람이 반쯤 빠져 쭈글거렸고 벽에 붙은 시계, 희자 스티커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게 이 상황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협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해둔 진갈색 서류 폴더가 있었어요.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그 안에 보관해뒀죠. 폴더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첫 장은 혼전 재산 공정증서였습니다. 붉은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선명한 직인이 찍혀 있었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김서연 명의의 5호동 5호 아파트, 5호호는 혼인 전 전액 자비로 구매한 개인 재산님, 김서연 명의의 5호은행 계좌, XXXX, 내 예금 8천만 원은 혼인 전 개인의 노동소득으로 형성된 개인 재산님. 아래에는 저와 민준 씨의 서명이 작년 10월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증을 받았죠. 당시 민준 씨는 우리 사이에 뭘 이렇게까지 해. 정없어 보이게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리 막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제 결정이 정말 옳았어요. 이 공정증서가 없었다면 지금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 집과 돈을 자기들 것인 양행패를 부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는 공정증서를 옆에 두고 폴더를 계속 넘겼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원본도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함부로 건드릴까봐
거실에는 두지 않았죠. 은행 거래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부터 결혼 직전까지 월급과 보너스가 입금된 내역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8천만 원이 온전히 제 힘으로 모은 돈이라는 증거였죠.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당시 3억 8천만 원을 제 개인 통장에서 전액 이체한 기록이 선명했어요. 이 모든 서류가 이 집은 민준 씨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아침에 녹음했던 파일이 생각났어요.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열어 녹음 앱을 켰습니다. 파일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친정 가서 5억 원을 더 받아오든가 아니면 이 결혼 물러 내가 매일같이 눈칫밥을 먹여줄 테니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아가씨의 목소리도요. 새언니, 혼수가 너무 적어. 소문나면 우리 집만 우스워져. 저는 이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클라우드와 엄마의 카톡으로도 전송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빼앗아 지워버릴 경우를 대비해 여러 곳에 백업해두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너 이따가 새언니한테 가서 친정에 빨리 전화하라고 닥달 좀 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집안일은 전부 걔가 하고 밥도 차려주지 말라고 전하고. 알았어. 엄마, 이따 가서 똑바로 말할게. 새언니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아, 맞다. 새언니가 5억 받아오면 나 저번에 말했던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줘야 해. 새로 나온 핸드폰도 사주고 말고. 5억만 받아오면 네가 갖고 싶은 거 엄마가 다 사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5억 원이 자기 돈이 된 듯한 의기양양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방문에 기댄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5억은커녕 단돈 1원도 줄 생각 없는데. 저는 핸드폰을 들어 김 변호사님의 카톡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혹시 모른다며 알려주신 번호였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결혼 이틀째인데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5억을 받아오라고 강요합니다. 이혼 및 혼전 재산 보호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전 재산 공증을 하셨나요? 공증하셨다면 아파트와 예금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상대방은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재산 증빙 서류, 공정증서, 등기권리증, 거래내역서 등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2.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증거, 녹음, 문자 등을 확보하세요. 3. 절대로 돈을 주지 마세요. 자발적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 괜찮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히 상담하시죠.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있던 공정증서, 등기권리증, 거래내역서를 모두 폴더에 다시 넣어 침실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잠갔습니다. 열쇠는 제 열쇠고리에 걸어 몸에 지녔어요. 시어머니 손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실 문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가 팔짱을 낀 채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새언니,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오늘 전화 안 하면 저녁밥 없는 줄 알래요. 그 거만한 얼굴을 보니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화했지. 우리 부모님이 사돈어른께서 직접 전화해서 달라고 하시라던데. 결혼하자마자 며느리한테 5억을 뜯어내려는 신부가 뭔지
직접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아가씨는 제 대답이 예상 밖이었는지 얼굴이 벌개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엄마더러 직접 전화하라고 해. 새언니 일이잖아. 내 일이 아니라 어머님 일이지. 5억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잖아?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아가씨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거실로 달려가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엄마더러 직접 전화해서 5억 받아내래. 전화할 마음이 아예 없다니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삿대질하며 다가왔습니다. 네가 감히 나더러 직접 전화하라고? 너 이 결혼 생활 계속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이 5억 못 받아오면 이 집에서 당장 쫓아낼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의 길길이 날뛰는 모습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오후에는 변호사님도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어머니,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더 저를 닥달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게 협박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핸드폰의 112 신고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만 더 손대시면 바로 신고 버튼 누를 겁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경찰까지 오면 망신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겠죠. 그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아 씩씩거렸지만 더는 제게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를 쓰든 제 재산을 지켜낼 겁니다. 절대로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을 거예요. 오후에 변호사님을 만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명확해지겠죠. 이혼이든 재산 방어든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진갈색 서류 폴더를 품에 꼭 안고 막 침실을 나서려는데 거실에서 바삭바삭 과자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나마나 아가씨가 또 간식을 먹고 있는 거겠죠. 한숨을 쉬고 문을 열자 역시나 아가씨가 소파에 드러누워 다리를 테이블에 올린 채 감자칩을 먹고 있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는 테이블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사과를 깎아 먹으며 TV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두 사람 다 집이 더러워지는 것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새언니, 어디가? 아가씨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입에 과자를 가득 문 채 웅얼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품에 안긴 폴더에 고정되어 있었죠. 거기 안에 뭐 들었어? 비싼 거라도 숨겼나? 저는 대꾸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아가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먹던 감자칩 봉지는 아무렇게나 테이블에 던져져 부스러기가 더 튀었죠. 엄마가 말했어. 친정에서 5억 받아오기 전까지는 어디도 못 간다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거예요. 상관 마세요. 제가 옆으로 비켜서려 하자 그녀는 팔을 벌려 문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안 돼. 5억 받아올 때까지 집에만 있으랬어. 만약 몰래 나가면 오빠한테 새언니가 나랑 엄마 괴롭혔다고 다 말할 거야. 괴롭혔다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 위에 과자 봉지와 사과 껍질을 훑어봤습니다. 집을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치우라고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인데 누가 누굴 괴롭혔다는 거야. 지난번에 립스틱 산다고 5만 원 빌려가서는 반년이 지나도록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며칠 전에는 내 30만 원짜리 가방 빌려달라고 졸라놓고 안 빌려주니까 동네방네 내 흉이나 보고 다녔잖아. 벌써 잊었어? 아가씨의 얼굴이 귀밑까지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극적이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5만 원은 깜빡했지. 그리고 그 가방 고작 30만 원짜리잖아.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친정에서 5억만 받아오면 내가 그깟 작은 돈에 연연하겠어? 어머, 그럼 내가 5억을 받아오면 아가씨가 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소리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남자친구 있다면서 생일 선물로 20만 원짜리 목걸이도 사줬다고 자랑했잖아. 그럼 그 남자친구한테 5억 달라고 하지 그래? 100만 원짜리 가방 사달라고 하고 최신 핸드폰도 사달라고 하고 어머니 차도 5천만 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해봐. 내 돈 노리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지 않겠어? 제 말은 아가씨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녀는 입만 뻥긋할 뿐 아무 말도 못하다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나랑 남자친구는 연애하는 거고 새언니랑은 다르지. 새언니는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야. 새언니 돈은 당연히 우리 집 돈이지. 엄마가 5억 달라는 것도 다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No. 대개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친정이 어려워져야 한다는 건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리 찍어둔 혼전 재산 공정증서 사진을 그녀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똑똑히 봐. 이건 공증사무소 직인이 찍힌 서류야. 내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거고 8천만 원도 내가 번 돈이야. 대개 집안과는 이론 한 장 관계없다고. 어머님이 5억을 달라는 건 그냥 내 돈을 강탈하겠다는 소리야. 아가씨는 지금 그 강탈을 돕고 있는 거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가씨는 핸드폰은 보지도 않고 제 품에 있는 폴더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몰라. 공증인지 뭔지 관심 없어. 엄마가 그러는데 이건 사기 결혼이래. 그 폴더 내놔봐. 안에 든 게 다 가짜. 서류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야겠어. 저는 재빨리 폴더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는 너무 급하게 달려들다가 폴더를 놓치고는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몸을 가눈 그녀는 더욱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잘못했다고 하기는커녕 가짜 공증서로 날 속이려고 해. 빨리 와서 저 폴더 좀 뺏어줘. 옆에서 구경만 하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먹던 사과를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달려왔습니다. 감히 가짜 서류로 우리를 속여. 오늘 그 폴더 안에 뭐가 들었는지 꼭 확인해야겠다. 시어머니는 제 폴더를 잡아챘고 저는 필사적으로 폴더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과 옥신각신하는 사이 폴더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은행 거래 내역서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그것들을 주우려 했죠. 하지만 제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저는 재빨리 허리를 숙여 서류들을 주워 폴더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서류예요. 보실 권리 없으세요. 저는 폴더를 안고 현관으로 물러나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나랑 끝장인 줄 알아.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김 변호사님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죠. 정말 구세주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한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 잠깐 일이 생겨서요.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변호사님의 차분하고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누가 못 가게 막고 있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시고 본인과 증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경찰 신고라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일이 커지는 건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가씨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러다 도망가면 5억은 영영 못 받는다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앞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인쇄소 사장님은 40대 아주머니셨는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안면이 있었죠. 제 얼굴이 안 좋은 것을 보셨는지 USB를 꽂아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 서류 폴더를 아주 보물 단지처럼 안고 있네. 별일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녹음 파일, CD로 하나 구워두려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침에 녹음했던 파일을 찾아 넘겨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더 묻지 않고 10분 만에 CD 2장을 구워주셨습니다. 하나는 폴더 안주머니에, 다른 하나는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중으로 보관해야 마음이 놓이니까요. 인쇄소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변호사님 사무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방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고 지금 변호사님 만나러 가는 길이니 걱정 마세요. 라고 덧붙였죠. 2분도 안 돼서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딸, 무서워하지 마. 아빠랑 엄마가 지금 짐 싸고 있어. 오늘 오후에 바로 갈게. 그 모녀가 또 너를 괴롭히면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정 안 되면 경찰 부르면 돼.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무서울 게 뭐 있니?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코끝이 찡해지면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은 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셨죠.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내 재산은 단 1원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어. 변호사님을 만나 모든 증거를 넘겨주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최대한 빨리 끝낼 거야. 택시는 20분쯤 달려 변호사님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리고 폴더를 품에 안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무기로 나 자신을 지켜낼 차례였습니다. 제가 폴더를 들고 법률 사무소에서 나왔을 땐 이미 하늘이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쌀쌀한 저녁 바람이 얼굴에 스치자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김 변호사님은 이혼 합의서 초안과 증거 목록을 제게 건네며 빨간 펜으로 중요한 조항에 동그라미를 쳐주셨습니다. 보세요. 여기 쌍방간의 공동재산은 없음을 명시했고 서연 씨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8천만 원은 개인 소유이며 남편 박민준 씨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서명만 하면 이혼은 성립됩니다. 만약 서명을 거부하면 우리가 가진 공정증서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원은 무조건 서연 씨 편일 겁니다. 저는 서류를 소중히 접어 폴더에 넣고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서가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아빠랑 내일 아침 일찍 갈 테니 혼자서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려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창 밖가로등 불빛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든든한 변호사님과 부모님이 계시니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사님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7번쯤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엄마랑 민지가 너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왔다고 걱정하던데 무슨 일 있어? 방금 일 보고 들어가는 길이야. 단지 앞인데 당신 언제 들어와? 어머님이 5억 원 요구하신 거.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그의 우물쭈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아직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 좀 늦을 것 같아. 일단 엄마랑 잘 얘기 좀 해봐. 싸우지 말고. 응? 야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침에는 급한 일 처리하러 간다더니 이제는 야근이라고? 당신 그냥 이 상황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 아니야? 제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니야. 진짜 바빠서 그래. 최대한 빨리 갈게. 제발 엄마랑 싸우지 마.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폴더를 안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1층 현관 계단에 아가씨가 쪼그리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았죠. 이제야 오네. 엄마가 하루 종일 기다렸어. 오늘 안 들어오면 새언니네 부모님 댁으로 쳐들어간다고 했어. 내가 어디를 가든 당신들과 상관없어. 안도. 제가 그녀를 지나치려 하자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 새언니는 우리 오빠 아내니까 우리 엄마 말을 들어야지. 5억 단 1원도 깎을 생각 마. 안 그러면 이혼도 못할 줄 알아. 이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어머님이 시키셨나? 아니면 그냥 짐작한 건가? 아가씨는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짐작한 거야. 왜? 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말해두는데 새언니가 이혼하고 싶어도 우리 오빠가 도장 안 찍어주면 소용없어.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식어 빠진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감자채 볶음, 계란말이 등 반찬 3가지가 놓여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점심때 만들어 놓고 데우지도 않은 것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천 가방을 만지작거리다가 제가 들어오자 가방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내 부모랑 작당하고 5억 안 주려고 머리 굴린 거지? 변호사님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저는 폴더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신발을 갈아 신으며 일부러 열쇠 꾸러미를 흔들어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요구하신 5억 원 문제랑 이혼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합의서 초안을 다 작성해 주셨어요. 민준 씨 돌아오면 바로 이혼 얘기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해. 어림도 없는 소리. 네가 이혼만 해봐. 내가 네 회사, 내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서 네가 사기 결혼한 꽃뱀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테니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폴더에서 혼전 재산 공정 증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사기 결혼이요? 직접 보세요. 여기 공증 사무소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고 8천만 원도 제가 5년 동안 번 돈이에요. 대개 집안과는 단 1원의 관계도 없다고요. 오히려 결혼하자마자 5억을 뜯어내려는 어머님이 사기꾼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공정증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 폴더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 관심 없어. 넌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사람이고 내 돈도 우리 돈이야. 오늘 5억 안 내놓으면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줄 알아. 아가씨도 합세해서 제 폴더를 잡아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빨리 돈 내놔. 우리 성질 돋우지 말고. 저는 폴더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고 그 둘은 제 팔이 아플 정도로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리더니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헝클어진 머리와 피곤에 찌든 얼굴로 거실의 아수라장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내 그는 아가씨를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말로 하자고 했잖아. 아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드디어 왔구나. 새언니가 5억 주기는커녕 오빠랑 이혼하겠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이혼 합의서까지 만들어 왔다니까.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엄마가 너랑 민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저 애가 돈도 안 주고 이혼하겠다고 저러는구나. 엄마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둘 거니? 민준 씨는 저와 자기 엄마, 동생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제 손을 끌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만 비볐습니다. 저는 옷장에 기댄 채 그런 그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며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5억 달라는 거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고집도 세시잖아. 내가 엄마 편 안 들어주면 분명 병나실 거야. 그러니까 네 부모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5억이 안 되면 이 3억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 나 좀 도와주라. 응? 도와달라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이 나와? 당신 어머니가 당신 키우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나 편하게 키운 줄 알아? 내가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5년 동안 아껴서 8천만 원 모았어. 이 집 살 때는 새 옷 한 벌 못 사 입었다고. 내가 고생한 건 고생도 아니야? 당신 어머니는 말 한마디로 5억을 요구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도 이게 잘못된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침에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정 가서 5억 원을 더 받아오든가 아니면 이 결혼 물러. 내가 매일같이 눈칫밥을 먹여줄 테니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민준 씨는 당황하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엄마가 그냥 해본 소리야. 진심이 아니라고. 해본 소리? 저는 녹음을 끄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5억을 가져왔어도 그냥 해본 소리라고 했을까? 박민준 씨, 당신은 늘 당신 어머니, 당신 동생만 생각했지. 나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이 일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밤잠 설치시는 건 생각해 봤냐고. 저는 폴더에서 이혼 합의서 초안을 꺼내 그의 앞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합의서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사이에 공동 재산은 없고 나는 내 것만 다시 찾아갈 거야. 동의하면 지금 서명해. 그럼 우리 깨끗하게 끝낼 수 있어. 만약 동의 못하겠다면 내일 바로 김 변호사님과 법원에 소송 제기할 거야. 그때는 법원 판결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걸.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넘겨보더니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혼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들 시선이 당신 어머니가 5억을 요구하는 것보다 중요해?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중요하냐고?
저는 폴더를 챙겨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서명을 하든가,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든가. 난 이제 지쳤어. 말을 마친 저는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황급히 TV를 보는 척했지만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현관으로 가 폴더를 챙겨 들었습니다. 나 며칠 나가 있을게. 생각 정리되면 전화 줘. 민준 씨가 뒤따라 나와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밤에 위험해. 상관 마.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외침과 시어머니의 욕설이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지고 저는 폴더를 안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마음은 지쳤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뗐으니까요. 더 이상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에 아가씨에게 붙잡혔던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내려다보니 붉게 자국이 남아 있었죠. 단지 앞 편의점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 생수한 병을 사서 길가에 서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서 나왔고 밖에서 지낼 거라고 말하자마자 엄마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딸, 어디야? 아빠랑 지금 바로 갈게. 혼자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깨끗한 호텔 잡아서 문 꼭 잠그고 있어. 엄마, 진정해. 나 이 근처 호텔에 있을게. 내일 와도 괜찮아. 엄마를 겨우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핸드폰으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단지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보안이 좋다고 소문난 체인 호텔이었죠.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문과 창문이 잘 잠기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안전고리까지 걸고 나서야 폴더를 책상 위에 펼쳐놓을 수 있었죠. 스탠드의 따뜻한 불빛 아래 혼전재산 공정증서의 직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작성해 주신 이혼 합의서 초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제1조, 쌍방은 자발적으로 이혼에 합의한다. 제2조, 여자 측의 혼전 재산인 아파트와 예금 8천만 원은 여자 개인의 소유이며 남자 측은 이에 대한 어떠한 분할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제3조, 쌍방 간의 공동 채무나 자녀, 기타 재산 분쟁은 없다. 모든 조항이 명확해서 민준 씨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한참 서류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어디야? 내가 엄마한테 다시는 5억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단단히 말했어.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응. 우리 좋게 얘기하자.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꼭 당신 지켜줄게. 엄마랑 민지가 당신 못 괴롭히게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켜준다고? 아까 아가씨가 내 팔을 잡아챌 때, 어머님이 내 서류를 뺏으려고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당신은 나한테 당신 어머니 사정만 이해해달라고 했지.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이해해준 적 없잖아. 민준 씨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 민지는 내가 단단히 혼내놨어.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엄마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돌아와. 밖에서 자는 거 위험하잖아. 사과는 필요 없어. 이혼 합의서. 나는 문제 없다고 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내일 와서 서명해. 그럼 우리 좋게 끝낼 수 있어. 그럴 생각 없으면 변호사님 말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할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이제 막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을 얘기해? 기회는 이미 줬어. 당신들이 걷어찬 거지.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5억을 요구했을 때부터, 당신이 나더러 그 상황을 이해하라고 했을 때부터 이 결혼은 끝난 거야. 할 말 없으면 끊을게. 내일 서명할지 말지 연락 줘. 저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김 변호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방금 민준 씨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고 그가 어머니를 말리겠다고는 했지만 어떤 보상이나 양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를 캡처해 두세요. 말로만 덮으려 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어머니를 편들고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내일 부모님과 합류하신 뒤 다시 한번 만나서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죠.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했던 녹음 파일과 민준 씨와의 통화 기록을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폴더에 있던 등기권리증과 은행거래 내역서도 사진을 찍어 이중으로 보관하니 마음이 더 놓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씻고 막 잠자리에 들려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망설이다 받았더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혼을 해. 너 밖에 딴 놈 생긴 거지? 두고 봐. 내 아들이랑 이혼만 해봐. 내가 네 회사, 내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서 네가 사기 결혼한 불효우라고 소문낼 테니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재빨리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사기 결혼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제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샀고 예금도 제 돈이에요. 오히려 결혼하자마자 5억을 뜯어내려는 건 협박이고 범죄예요. 어머님, 지금 이 통화 내용도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정말 제 회사나 부모님 댁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시면 이 녹음 파일 들고 경찰서 갈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경찰이 판단해 주겠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잠시 주춤하더니 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녹음까지 해? 내 아들이 너랑 이혼하면 넌 평생 재혼도 못할 줄 알아. 제가 재혼을 하든 말든 어머님이 상관하실 바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이 경찰서에 끌려가시면 대기업 다니는 아드님 체면이 뭐가 될까요? 그리고 아가씨, 시집 가야 하는데 예비 시댁에서 사돈될 사람이 협박범이라는 거 알면 참 좋아하겠네요. 저는 그녀가 아들의 체면과 딸의 결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풀 꺾였습니다. 너, 날 겁주는 거지? 내 아들이 날 모른 척할 리 없어. 아드님이 어머님을 모른 척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이 한 번만 더 저를 괴롭히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 역시 차단했죠. 보나마나 민준 씨가 시어머니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전화로 다시 괴롭히라고 시킨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텔 1층에 도착했다고요. 저는 서류 폴더를 챙겨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제 팔을 붙잡고 어루만졌습니다. 딸, 괜찮아? 어제 그 여자가 팔 잡았다면서 아프지는 않고? 아빠는 뒤에서 보온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내일 엄마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너 먹이겠다고 죽 쓰고 계란 삶았다. 어서 올라가서 먹자.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폴더를 받아들고 공정증서 페이지를 펼쳐보시더니 분노에 손을 떨었습니다. 이 늙은 여자가 정말 너무하네. 결혼하자마자 5억을 뜯어내려고 하질 않나. 내 집이랑 돈까지 뺏으려고 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아빠도 옆에 앉아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딸아. 아빠가 있고 김 변호사님도 계시잖니. 그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우린 무서울 거 없어. 이혼은 반드시 해야 하고 내 재산은 1원 한 푼도 뺏기면 안 된다. 9시 반 우리는 약속대로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죠.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만약 남자 측 또는 그 가족이 여자 측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괴롭힘을 가할 경우 여자 측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혼 후 남자 측은 여자 측의 부동산 관련 서류 변경 절차에 협조하여 해당 부동산이 온전히 여자 측의 소유임을 확고히 한다. 이 두 조항입니다. 어떠신가요? 3번 부동산이 아빠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어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네요. 이 조항들 꼭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요. 엄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들이 또 우리 딸 괴롭히면 안 되니까요. 변호사님은 추가 조항을 넣은 최종 합의서 세부를 출력해서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고 내일 박민준 씨의 서명을 받으세요. 한 부씩 나눠 갖고 한 부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요.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여자 측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큰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변호사님은 서류 봉투에 합의서를 담아주며 당부했습니다. 내일 박민준 씨와는 집이 아닌 법률사무소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그들이 소란을 피울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조항 수정을 요구하면 저에게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완전히 놓였습니다. 완벽한 합의서, 곁을 지켜주는 부모님. 그리고 든든한 변호사님까지. 내일 민준 씨와의 마지막 담판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아빠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딸, 걱정 마라. 내일 아빠랑 엄마가 같이 가줄 테니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지 보자고.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증거도 있고 이치에도 맞으니 무서울 거 하나 없다. 저는 부모님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차단 목록에서 민준 씨의 번호를 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죠. 안 나오면 바로 법원에 소장 접수할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갈게. 내일 만나서 잘 얘기하자. 제발 법원까지는 가지 말자. 응?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운가 보지? 내일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호텔 방문이 쾅쾅쾅 하고 부서질 듯이 울렸습니다. 삼광군 쾅쾅 하고 부서질 듯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벽에 걸린 그림 액자까지 흔들렸죠.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떨어뜨릴 뻔했고 아빠는 벌떡 일어나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 아침부터 누가 남의 방문을 이렇게 두드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문 안 열어? 호텔에 숨어 있으면 다인 줄 알아? 당장 나와서 그깟 이혼 서류 찢어버리고 나랑 같이 집으로 가.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분명 민준 씨가 알려준 게 틀림없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더니 뒤로는 시어머니에게 제 숙소를 알려주다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 짓도 못할 거예요. 저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렌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꽃무늬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는 산발인 채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싸우러 온 모습이었죠. 저는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무슨 일이시죠? 내 아들이 알려줬다. 내가 온 이유는 너를 집으로 데려가서 내 아들과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야. 그 서류 찢어버리고 친정 가서 5억 받아와.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안 그러면 내가 경비원 불러서 네가 내 아들 돈 떼먹었다고 소리 지를 거야. 부르세요. 경비원 불러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죠. 저는 냉소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버텨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죠. 나랑 가자. 오늘은 무조건 집에 가야 해.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랑 이혼하게 둘 순 없어. 이거 놓으세요.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팔에는 금세 붉은 손톱 자국이 남았죠. 제가 이혼을 하든 말든 어머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한 번만 더 손대면 경비원 부를 겁니다. 복도에서는 이미 다른 투숙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재빨리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막아서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침부터 남의 방에 쳐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다니 법도 없습니까?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에 들린 폴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거기 든 게 이혼 합의서지? 내놔. 내가 찢어버릴 테니 어디 이혼할 수 있나 보자. 저는 재빨리 폴더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부축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그건 우리 딸 물건인데 왜 뺏으려고 하세요? 우리 딸한테 5억 뜯어내려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합의서까지 찢으려고요? 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대개 집안에서 5억을 받아내고 내 아들이 이혼 안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폴더를 뺏지 못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녀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똑똑히 들어. 오늘 나랑 같이 집에 가서 합의서를 찍고 5억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드러누워서 당신들 집안이 사기 결혼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테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정말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뻗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돈은커녕 아들까지 뺏기게 생겼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복도의 구경꾼은 점점 늘어났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허수습만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이전에 녹음했던 5억 요구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친정 가서 5억 원을 더 받아오든가 아니면 이 결혼 물러 내가 매일같이 눈칫밥을 먹여줄 테니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의 수군거림은 더 커졌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 핸드폰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너, 그걸 녹음했어? 이 요망한 것. 녹음 안 했으면 어머님이 저한테 5억을 뜯어내려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제가 사기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핸드폰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사기 결혼했다고 하시지만 저에겐 혼전 재산 공정 증서가 있어요. 제 아파트와 8천만 원이 모두 제 돈이라는 증거죠. 반면에 어머님이 5억을 요구하신 건 여기 녹음 파일이 증거고요. 방금 물건 부수고 저한테 폭력 행사한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격자예요. 대체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상식이 없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욕심이 과하네. 결혼하자마자 며느리한테 5억이라니. 누구라도 이혼하겠다. 하우. 그러게 말이야. 아가씨가 자기 집, 자기 돈 있다는데 왜 돈을 달래?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가 몰래 비상벨을 누르신 거였죠.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예요. 제가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제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저를 때리고 물건을 부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5억을 받아오지 않으면 제 남편과 이혼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기 제 팔에 손톱 자국도 있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도 그 여자가 던진 거예요. 경비대장님은 제 팔의 상처와 바닥의 유리 조각 그리고 주변의 웅성거림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저희와 보안실로 가셔야겠습니다. 타인의 객실에 무단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호텔 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이분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죠. 나는 내 며느리 찾아온 것뿐이라고. 제가 내 아들 속였단 말이야. 누구를 찾아오셨든 무단 침입과 폭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안실로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이 호텔에서 나가시고 다시는 이 손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경비대장님의 단호한 표정과 주변의 비난 어린 시선을 보고는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두고 보자고 중얼거리며 밖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는 모습이 참 꼴사나웠죠. 그녀가 사라지자 복도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했어. 저런 사람은 절대 봐주면 안 돼.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경비원 분들께 유리 조각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짐을 챙겨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는 아직도 진정이 안 되시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다. 정말 호텔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줄은 몰랐네. 아빠는 운전대를 잡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음에 또 저러면 그땐 바로 경찰 부르면 돼. 절대 우리 딸이 당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오늘 반드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받아내고 말겠어.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저는 김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호텔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경비원에게 쫓겨났고 곧 사무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요. 변호사님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이미 도착해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가 딴짓을 하면 바로 법원으로 갈 거라고
경고해 두었으니 걱정 마시고 오십시오. 그 답장을 보니 마음이 완전히 놓였습니다. 차는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멈췄고 저는 심호흡 한 번 한 뒤 폴더를 챙겨 들고 부모님과 함께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회의실 문을 열자 소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구겨진 휴지를 쥔 채 발치에 놓인 서류 가방 지퍼도 제대로 닫지 않은 모습이었죠. 김 변호사님이 우리를 보고 막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중년 남녀 한 쌍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아마도 민준 씨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인 듯 했습니다. 어이구, 다 모여있네. 내가 다시 올 줄은 몰랐지.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았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도 그 옆에 앉아 저를 범인 신문하듯 쏘아봤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큰아버지, 큰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서 이혼 서류까지 나오게 만들어?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쏘아붙이고는 저를 향해 어른 행세를 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서연아, 네가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이러는 거 안다. 이혼은 그냥 화난다고 하는 게 아니야. 큰아버지, 큰어머니까지 오셨으니 어른들 말씀 듣고 그 서류 찍고 민준이랑 집에 가서 잘 살아. 5억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응? 큰아버지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결혼은 장난이 아니란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어른들께 효도할 줄도 알아야지. 네 시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신 분이야. 5억 달라는 것도 다 집안 생각해서 그러신 건데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아 폴더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큰아버님, 이해는 한쪽만 하는 게 아니죠. 어머님은 저희 집에 5억이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셨나요? 제가 5년 동안 힘들게 8천만 원 모은 건 이해해 주셨냐고요. 결혼 이틀 만에 5억을 요구하시고 안 주니까 사기 결혼이라고 몰아가고 호텔까지 찾아와서 저를 때리고 물건을 부수셨어요. 이건 알고 계세요? 아이고, 얘야, 그건 다 오해야. 오해. 큰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악의는 없어. 다 집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 백이라잖니. 좀 참고 살면 다 괜찮아져.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참으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난동 부리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내가 여기서 드러누워서 당신들 집안이 사기 결혼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테니까. 라는하게 바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큰어머님, 이게 만약 큰어머님 따님 일이었어도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참으면 다음에는 집 팔라고 하실 거고 그 다음엔 저희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탐내시겠죠. 큰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때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어르신, 민법에 따라 일방의 혼전 재산은 개인 소유이며 배우자는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서연 씨의 아파트와 예금은 공증된 명백한 개인 재산입니다. 박민준 씨나 어머님은 이 돈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박민준 씨나 어머님은 이 돈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요할 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큰아버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죠. 재수 씨, 변호사 말 들었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그만하고 애들 문제는 애들이 알아서 하게도 싫어요. 시어머니는 큰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법 같은 거 몰라. 제가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내가 쟤네 집, 쟤네 회사 다 찾아가서 망신 줄 거야. 가보시죠. 그럼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요. 저는 핸드폰에 112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협박하신 녹음 파일이 3개나 있어요. 정말 소란 피우시면 이 증거들로 어머님을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민준 씨 회사 생활이랑 아가씨 결혼길도 순탄치만은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체면과 딸의 결혼이라는 약점을 찔리자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큰어머니와 큰아버지가 옆에서 그만하자.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말렸고 결국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서명할게요. 우리 그냥 좋게 끝내요. 시어머니는 아들까지 포기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힌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최종 합의서를 민준 씨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 측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합의서 사본을 각각 저와 민준 씨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마음이 완전히 놓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저희는 곧장 구청으로 향했고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저는 후련함 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서류는 끝이 아니라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으니까요. 저는 민준 씨에게 집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부모님, 삼촌, 아주머니와 함께 구청을 나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낸 순간이었죠. 이혼한 다음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너 그거 아니? 오늘 아침에 시장 갔다가 내 전 시어머니 만났는데 정육점 왕서방이 그 여자한테는 고기 안 판다고 소리치더라. 며느리 돈 5억 뜯어내려는 사람은 우리 고기 먹을 자격 없다고. 주변 사람들 다 웃고 그 여자 얼굴 새빨개져서 도망갔어.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 이제 그 여자 봐도 인사도 안 해. 다들 그 집안이랑 엮이면 큰일 난다고 수군거려. 점심때는 전 직장 동료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민준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였죠. 서연아, 민준 씨 회사에서 소문 다 났어. 마마보이라고 아내 하나 못 지키는 남자라고.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잘리고 한직인 창고 관리로 발령났대. 오후에 장을 보고 오신 아빠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내전 시누이 봤는데 남자친구랑 있더라. 근데 주변에서 누가 저 여자가 그 5억 뜯어내려던 시누이라고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기겁해서 도망가 버리더라. 저녁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불행은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내일 나는 이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겁니다. 그들의 소식은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정착한 지 3달째 저는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늑한 투룸을 얻어 양지바른 베란다에서 허브를 키우고 월급이 더 높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가끔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결혼 전 재산 공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법적 안전장치와 별개입니다. 둘째, 마마보이는 절대 피하세요. 자신의 가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남자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번 물러서면 그들은 10번을 더 밀고 들어올 겁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하고 필요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자립을 포기하지 마세요. 돈은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와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저는 그 짧고 끔찍했던 결혼을 통해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시련은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인생은 길고 우리에겐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